자, 기본적으로 한 시스템 내부의 프로세스들은 병행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그 처리가 다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다가 다시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프로세스가 종료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운영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생성하고 제거하는 일들을 동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새 프로세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종료하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세스 생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앞에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임의의 한 프로세스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시스템 호출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현재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위해서 새로운 PCB 블럭을 생성을 하고 PCB 블럭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기록을 한 후에 현재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할당되어질 메모리를 확보받아야 되겠죠. 현재 메인 메모리에서 가용 메모리 영역들을 찾아내서 현재 프로세스를 어디에다 탑재할 것인지를 찾고 또 그 메모리 주소 역시 PCB 블럭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PCB 블럭은 PCB 테이블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서 운영체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는 일은 운영체제나 혹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자신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스만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해 줘야 되겠죠. 내가 하나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 비주얼 스튜디오다라고 한다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컴파일, 링크, 실행 이런 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하는 프로그램, 링크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두고 컴파일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링크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도록 작성한다라고 하면 그 통합 개발 환경 내에서 컴파일러나 링커를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프로세스가 됐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됐던 하나의 프로세서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하면 그 프로세서를 부모로 한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트리 구조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구조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관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새로 만들어질 프로세스에 대해 고유한 식별자를 할당을 해주게 되겠죠. 프로세스 아이디는 시스템이 부팅되어진 이후 각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는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가 쭉 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식별자를 가지고서 운영체제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0번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초 0번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값으로 하나의 프로세스 번호들을 쭉 부여해 주게 됩니다. 자, 프로세스 식별자가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겠어요? 현재 프로세스를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PCB 블럭을 할당을 해서 현재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수행할 코드, 데이터, 힙, 스택 같은 영역들을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PCB 블럭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PCB 블럭들을 저장할 수 있는 운영체제 영역 내에 하나의 새로운 구조체를 동적 할당을 해서 PCB 테이블에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이제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각각의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었을 때 필요한 자원은 운영체제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부모 프로세스의 일부 자원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좀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와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개략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메모리만 할당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시스템이 부팅할 때 최초 스와퍼라고 불리우는 0번 아이디를 갖는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고, 이어서 init이라는 이름의 1번 아이디를 갖는 프로세스, 또 페이지 데몬이라는 2번 아이디를 갖는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이후 모든 사용자, 시스템 혹은 사용자 프로세스들은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을 부모로 해서 하위 프로세스들이 생성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와퍼나 페이지 데몬 같은 경우는 커널 프로세스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시스템 관리를, 운영을 위해서 생성하는 프로세스인 것이고, init이라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할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조상격이 되는 프로세스로, 우리가 이제 이후 시스템이 운영되어지면서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모두 다 이 init 프로세스의 후손으로, 직계 후손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들이 생성되어진다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각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역할보다는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구나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부모 프로세스는 포크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해 준다라고 했었죠. 새로 작성되어진 자식 프로세스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1차적으로 부모 프로세스와 똑같은 부모 프로세스의 복사본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어져요. 내 프로그램 내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유닉스의 시스템 호출인데,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A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A와 똑같은 복사본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 이 포크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이 일종의 함수출 같이 되어져서 이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을 통해서 반환값이 무엇이냐라는 걸 통해서 내가 부모이다 혹은 자식이다 라는 것들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양의 정수,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는 쪽이 부모 프로세스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포크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을 통해서 부모라면 이후에 무엇을 할지, 또 자식이라면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각각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일부 작업을 자식이 나눠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만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보면,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해서 부모의 복사본을 만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복사본을 할당받은 그 영역에다가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exec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포크 시스템이다. exec은 그저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깊게 들어가면 한이 없으니까 그냥 개략적인 수준에서만 살펴보고 개념적인 상황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보면 프로세스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봅시다. 현재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는 마지막 문장, 메인 함수의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고 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처럼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나면 현재 운영체제에게 이제 나 끝났으니까 나 지워줘 라는 요청을 하면서 종료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면서 스스로 끝날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문장이 아닌 상황에서 중간에서 끝내도록 하고자 한다면 exit라는 시스템 호출이 있어요. 얘는 꼭 메인 함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임의의 함수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호출인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는 자신의 부모에게 항상 부모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고 부모는 자식 프로세스가 잘 끝나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으로 처리가 되어질 텐데 부모에게 현재 상태값을 반환을 해줌으로써 내가 어떻게 끝났는가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가 메인 함수의 마지막에 가서 return 0이라는 거 써주잖아요.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제일 처음 수행되어지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 return 값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바로 여기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 프로세스는 그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뭘 하면 되겠어요? 자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후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모든 자원들, 메모리 포함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스템 자원들을 다 반납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스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부모 프로세스가 abort라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호출인 거예요. 왜 종료시켜야 되겠어요? 자식 프로세스가 뭔가 시스템의 자원을 초과해서 할당된 자원 이상을 초과해서 사용을 한다라든가 혹은 자식 프로세스에게 어떤 작업을 떼어서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그 자식 프로세스가 해야 될 일을 다 처리를 해서 이제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식 프로세스가 그냥 종료하면 되는데 그걸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제 얘는 더 필요 없다라고 하면 강제로 자식 프로세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하게 되어져서 일반적으로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되면 그 부모 밑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다 같이 종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동작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진 다음에 자식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부모 프로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강제로 종료할 수도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서 프로세스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면 그 종료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제거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각 프로세스에 할당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시스템 자원들을 시스템에 다시 반환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고 특히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PCB 블럭 역시 회수되어져서 운영체제 영역에 있는 PCB 블럭에 대한 내용도 회수되어져서 또 프로세스 테이블에서 제거되어지는 일들을 해줌으로써 시스템 내에서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지워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프로세스라는 것이 그저 메모리에 저장되어진 어떤 저장 값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좀 잘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최근에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수행해 줘야 되다 보니까 CPU 스케줄링이라는 개념도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개념도 또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또 다음에 어떤 상태로 처리하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되어진다라는 개념 좀 잘 익혀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